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기 게니치로 아침의 재발견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뇌과학자입니다. 원래 동경대에서 법학과 이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인지과학에까지 연구 분야를 넓혔답니다. 저자 소개를 보니까 미술평론이나 문예평론에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재다능한 스타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저자가 자신의 주요 성과물은 대부분 아침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왜 아침 시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침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지를 뇌과학적인 근거에서 접근했다고 해서 호기심이 가는 책입니다. 저도 전업 작가가 된 요즘은 좀 덜하지만 회사를 다닐 때까지는 늘 아침 시간과 싸우곤 했거든요. 일단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서 후다닥 뛰어나가야 하고 조금만 늦으면 지하철이 10,000원으로 꽉 차서 출근만 해도 이미 체력이 절반쯤은 떨어지게 되었죠. 많은 분들께서 그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방송에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나누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팟캐스트 초창기로 기억하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쯤이네요. 아무튼 미라클 모닝에서도 아침을 설레고 행복하게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아침에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정해두고 잠들어야 잘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 책 아침의 재발견에서는 어떤 조언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뇌과학자로서 뇌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아침형 인간, 즉 힘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아침 활동이 어떻게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침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다. 당신의 아침 시간을 되돌아보자. 아침 시간을 즐기기는커녕 후다닥 뛰어나오기 급급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침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설레고 즐거운 일에 써야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진다. 아침 시간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뇌에 가장 이상적이다. 아침에 이제 막 깨어난 뇌는 전날의 기억이 정리되어서 말끔한 상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낮이나 밤에 지친 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아침에 뇌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나비 채집에 푹 빠졌던 내 어린 시절의 아침이 바로 그랬다. 소년 시절에 나는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집 근처의 들판과 숲속으로 나비를 잡으러 다녔다. 특히 희귀한 나비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었다. 그래서 매일 밤 나는 내일은 어떤 나비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잠들었고 아침 햇살을 느끼는 순간 벌떡 일어나 나비를 찾아 나섰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좋아했던 나비 채집을 그만두고 흥미가 막 생기던 영어 팝송 듣기에 빠져들었다. 이후 팝송 듣기는 영어 원서 읽기로 바뀌었고 나의 아침 활동은 그 종류만 달라질 뿐 멈추지 않고 쭉 이어졌다. 원고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SNS에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등 정신없는 낮이나 저녁에는 잘 하지 못하는 여러 활동들을 주로 아침에 한다. 아침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면 아침부터 성취감이 느껴져 남은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종종 귀한 아침 시간을 단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덜어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뇌가 지닌 본래의 힘이 약화돼서 효율이 낮아진다. 심리적인 압박은 스트레스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뇌는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대뇌 피질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활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이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침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과도한 압박은 금물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운 좋게 들였고 어른이 되어서도 당연히 그래왔기 때문에 이른 기상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갑자기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예컨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고 부모님에게 칭찬과 선물을 받은 후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아침을 극복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일찍 일어나는 대가로 자기 자신에게, 즉 뇌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면 그 보상으로 인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끔 하는 의욕이 샘솟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즐기면서 반복하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아침 뇌를 위해 초콜릿이나 요거트, 커피 같은 단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보상은 두뇌의 긍정적인 장치가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언젠가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 한 외국인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 시차 문제도 있고 생활 습관과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맛있는 호텔 조식이 기대되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일찍 일어나서 얻은 맛있는 대가, 즉 보상이 그들의 의욕을 높여 훌륭한 아이디어를 낳는 원천이 되어준 것이다. 이러한 보상 중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 어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SNS 대화나 게시물에 3초에 한 번꼴로 피곤하다라는 말을 적는다고 한다. 졸리다를 쓰는 경우도 비슷하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피로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시간에 걸친 과도한 노동은 생활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위험이 더 크다. 다른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 전부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뇌 회전이 가장 빠른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보상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보상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뇌에 쾌감을 주는 습관이다. 그리고 우리 뇌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란 바로 꾸준한 호기심이다. 무언가에 흥미를 갖거나 호기심이 일만한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마음이 설레게 마련이다. 이때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쾌감을 만들어내는 물질로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많을수록 사람은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도파민은 무언가를 달성해냈을 때 혹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었을 때도 분비가 된다. 꾸준한 호기심이 중요하다. 사회심리학자인 실번 톰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은 사고나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 흥미 없이는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앞두었을 때 매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하려고 들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늘 타고난 재능을 들이밀곤 한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잘하거나 못하는 뇌는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뿐이다. 아침은 그야말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이므로 자신이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평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야에 정면으로 부딪혀보는 게 좋다. 그러면 뇌의 쾌감 보상 시스템이 작동해서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그리고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뇌는 만족감을 느끼며 그 행동을 반복하려 할 것이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호기심을 아침 시간을 통해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 즐거움과 기쁨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일 처리 능력쯤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모기 개니치로의 아침의 재발견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